안녕하세요. 메이키 코딩입니다. 코딩 테스트 관련돼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는 코딩을 공부하면서 코딩 테스트를 목적에 두고 처음 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지, 코딩 테스트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A서부터 Z까지 우리가 단계 어떤 과정을 거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순서대로 파이썬 또는 C 언어, C++, 자바, 자바스크립트 또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했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라는 관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언어를 선택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근데 조금은 우리가 코딩 테스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조금은 효율적인 언어들이 있겠죠. 우선 지금 당장에 코딩을 공부하지 않은 아는 분들이라면 처음을 선택하는 언어는 파이썬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썬은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컴파일드 랭귀지 C 언어, C++, 자바보다는 조금 상위 레벨,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메모리를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어드레스, 포인터 이런 개념들이 조금은 없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드 짜는 사람들에 있어서 조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의 관점에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 조금 더 충분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추천하는 과정은 우선 파이썬을 통해서 빠르게 우리 프로그램 랭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구성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단계 공부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 알고리즘 쪽으로 알고리즘으로 확장하면서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로 확장하는 것이 좋은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는 파이썬을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C 언어, C++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환해서 이 과정 파이썬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면 C 언어, C++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사실은 아주 복잡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C 언어, C++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 하고 코딩 테스트로 넘어가는 관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파이썬, C 언어, C++로 가면서 확장하는 것 또는 파이썬을 시작해서 좀 자료 구조,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자바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바 관점에서 바로 C 언어, C++ 하고 자료 구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도 되고 자바를 통해서 언어를 익히고 자료 구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입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라든지 CSS 관점에서 웹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스크립트 랭귀지에서는 파이썬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시간이 조금 충분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이라면 파이썬을 통해서 C 언어, C++로 가고 또는 파이썬을 통해서 자바로 가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확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어떤 언어를 시작해도 자기 역량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사실은 뭐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한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은 우선은 저는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래밍 역량을 익히고 그러면서 자료 구조, 알고리즘으로 확장하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이썬이 실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리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고급 과정이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C 언어, C++, 자바로 확장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코딩 테스트 관점에서는 충분히 파이썬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선정하고 저는 여기서는 파이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 세계에 나오는 언어는 이런 과정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베리어블, 변수,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우리가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변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다양한 연산자,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로지컬 오퍼레이터, 논리 연산자, 이런 다양한 연산자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잘라내는지, 문자열을 어떻게 리플레이스를 하는지, 변환하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시퀀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분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분기라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라면 yes라면 이쪽, 여자라면 이쪽, 이런 yes, no 관점에서 우리가 if 조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분기도 진행하겠지만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for문이라든지 while문이라든지 이런 조건문, 반복문을 우리가 기초적인 것들은 코드 작성 역량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특히 파이썬을 파이썬답게 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가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이런 특별한 또 자료 구조가 존재하고, 그 관점에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펑션으로 작성한다든지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는 함수로 작성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 작성하는 역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관점에서 원모싱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수, 연산자, 문자열, 조건문, 반복문, 리스트, 딕셔너리, 함수 이런 것들을 단계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메이키코딩 유튜브에서 파이썬을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코드를 작성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제 동영상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냥 변수는 이거야, 조건문은 이거야, 반복문은 이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뱅뱅 돌고 안 돼요. 자, 이 100문제만 외우고 코드를 짤 줄 안다. 그럼 다음 단계 무조건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외우지 않고 코드를 작성한다? 말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있잖아요. 영어를 가장 잘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네이티브가 쓰는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맞는 문장들을 한 500개? 이 정도만 외우잖아요. 금방 거기에 살만 붙이는 거예요. 동사만 바꾸고 명사만 바꾸고. 코딩도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뼈대가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 뼈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서. 근데 뭐예요? 모든 코드는 이 문제에서 확장된다. 조금씩.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지 사실 뼈대는 다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3번을 보면, 자, 만약에 25번을 보면, 자, 만약에 26번, 27번 보시면, 자, 봅시다. 28번 보면. 지금 방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외워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로직, 논리를 생각하고 그 논리를 생각하면서
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를 생각하면서 코드를 외운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뭐 토시 하나라도 똑같아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논리 흐름에 따라서 외운 게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워야 된다는 거는 구조를 외우고 틀을 외워야 된다는 뜻이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모든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논리를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하나의 언어,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란 언어를 익혔다면, 이제는 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자료 구조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약간의 코드 작성 역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문, 반복문,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코드를 짜봐라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혀 한 줄도 작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파이썬을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물론 알고리즘이라든지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줄 아는 역량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100가지 문제고, 그 100가지 문제를 이제 본인 스스로 코드를 작성할 줄 안다면 이런 코드 작성 역량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완성된 이후 과정은 이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23번을 보면, 자, 만약에 25번을 보면, 만약에 26번, 27번 보시면, 자, 봅시다. 28번 보시다. 28번 보면, 자, 일단 29번 보면요. 30번 문제로 보면, 31번 보면요. 32번 보면, 자, 봅시다. 자, 이제 하나의 언어를 선택했고, 코드 작성 역량의 기본적인 코드 작성 역량을 할 줄 안다면 이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학과에서는 자료 구조 수업 따로, 알고리즘 수업 따로 이렇게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는 좀 더 코딩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동시에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우선 자료 구조는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또한 물론 알고리즘은 이렇게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순서 또는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레이와 리스트, 그리고 스택, 큐, 그 다음에 트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는 여기서 보면 어레이와 리스트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어레이는 우리가 단순하게 정보를 다음과 같이, 이런 메모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을 저장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을 어레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 어레이는 다음과 같이 M, 문자열, A, K, I, T 이런 식으로 문자열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을 우린 어레이,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라고 한다면, 이런 리스트는 조금 어레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리스트는 우리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차는 한 칸이 있겠고, 그 다음 칸이 있겠고, 그 다음 칸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공간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고, 이런 링크드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이런 다양한 리스트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럼 만약에 여기서도 숫자를 저장한다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겠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면 M 하고 다음 과정으로 A, 이런 식으로 K,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가 M이 아니라 make it이라고 하나가 전체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코딩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문자 열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장한 공간이 어레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는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어레이와 리스트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순서대로 쭉 연속된 공간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속된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연속된 공간으로 쭉 연결된 공간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된 공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된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레이라든지 이런 리스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선형 자료 구조,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레이가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 1, 5, 2, 4, 8 이런 숫자들이 있다면,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서치 알고리즘은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9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서치 알고리즘은 9가 있냐 없냐, 없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또는 4가 있냐 또는 8이 있냐 관점에서 4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4가 몇 번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0부터 주소가 시작하니까 0, 1, 2, 3, 4, 5 인덱스가 4는 인덱스가 4에 있다, 8은 인덱스가 5에 있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서치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런 서치 알고리즘은 선형 관점에서도 해결할 수 있겠고, 뒤에 나오는 비선형 관점에서도 문제를 찾아보는 것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있으면 몇 번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 관점에서 715248의 어레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또 순서대로 정렬한다면 1, 2, 4, 5, 7, 8 같이 이렇게 어떻게 어레이를 변형시킬 것인지, 주어진 배열에서 1, 2, 4, 5, 7, 8 결과를 얻는 것이 정렬 알고리즘은 버블 정렬이라든지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이 있겠고, 좀 더 어드밴스한 관점에서는 퀵소트라든지 머지소트, 그 다음에 힙소트, 이러한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는 간단한 자료 구조이긴 하지만 상당하게 많이 사용하는 스택과 큐에 대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택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1, 2, 3, 4라는 순서대로 정보가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저장되고, 이렇게 스택은 쌓여 있다라는 관점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관점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물론 우리가 접지를 맨 먼저 꺼내야 되는 건 누가 먼저 꺼내야 되겠죠? 가장 마지막에 쌓인 친구를 꺼내는 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접시를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꺼내는 관점에서는 4, 3, 2, 1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퍼스트인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라스트 아웃 관점에서 우리가 자료가 저장되고, 이 저장된 자료를 가져오는 관점에서 선입 후출 관점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선입 후출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자료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이 스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Q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가 들어왔다면 이게 들어온 순서라면 나가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가는 순서는 1부터 나가고, 그 다음 2 나가고, 그 다음 3 나가고, 4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선입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선출 관점에서 가장 먼저 나간다 라는 관점에서 움직이는 게 Q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택 Q에 대한 것들을, 자료 구조를 아주 간단하지만 나중에 알고리즘이랑 연결해서 다양한 것과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스택 Q는 간단한 자료 구조 형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 뭐 예를 들어서 BFS라든지 DFS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서 알고리즘과 연결되면서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3 더하기 4라고 하면 우리는 컴퓨터는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계산기에 여기다가 3 더하기 4라고 입력하면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3, 4 더하기와 같은 후위 포기법으로 계산이 변경되어서 이 계산기에서 이 결과를 7로 내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에 대한 자료 구조는 가장 먼저 들어온 포스트인,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언제 나가죠? 가장 나중에 나갑니다. 라스트 아웃은 들어가고 그 다음 과정은 이 과정이었을 때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까지 왔을 때는 3, 4, 2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 곱하기를 만난다면 앞에 거 메뉴에 있는 거 두 개를 빼내서 8이 계산된 결과가 이제 3과 8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예제로 3 더하기 4 곱하기 2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죠. 이걸 후위 표기법으로 변환한다면 다음과 같이 3, 4, 2 곱하기 더하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이 내용 자체는 계산적으로 스택을 이용하면서 수식을 계산할 거고 스택을 이용해서 결과가 1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적 사고가 있겠고 이 인간적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컴퓨터적 사고를 중위표기법, 후위표기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았고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라든지 리스트, 그 다음에 이런 스택, 큐 이런 것들은 선형 자료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제 트리라는 관점에서 또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그래프라는 관점에서 이런 자료 구조는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노드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인데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것들을 우린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 노드고 이 부모 노드의 자식은 이 두 개가 있겠죠. 부모 자식 관계를 갖는 나무의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트리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 구조를 배우면서 우리는 또 시간 복잡도, 이런 타임 컴플렉시티 관점에서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고라든지 비고 로그 2의 n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지 어떤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런타임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와 이진 탐색 트리 관련된 것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링크를 여기에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면 또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리와 더불어서 우리 non-linear data structure, 그러니까 비선형 자료 구조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트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여기는 부모 자식 관계는 없고 뭐 시장 노드는 내가 지정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그래프 자료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탐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노드를 선택했을 때 A 노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건너서라도 갈 수 있는 모든 노드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탐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A에서 I도 갈 수 있고 K도 갈 수 있고 M도 갈 수 있고 물론 T도 갈 수 있습니다. T는 K를 거쳐서 T를 가도 되고 I를 거쳐서 T를 가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탐색 관점에서 보면 A와 연결된 모든 노드를 찾아줘. 그것이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D와 연결된 모든 노드를 찾아줘. 그럼 D와 E뿐이겠죠. 이 전체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누가 서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건지 누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또는 누가 나와 1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누가 나와 2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아예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 요거와 요거 사이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치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색 알고리즘을 넘어서서 그래프에서는 최소 비용, 최단 거리 알고리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친다면 이 그래프는 A에서 B로 갈 때는 비용이 1이 들고 B에서 C로 갈 때는 비용이 2가 들고 A에서 C로 갈 때는 비용이 4가 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래프를 비용, 코스트가 들어간 것들을 웨이티드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가중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한 1마일, 1km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리터, 1리터 기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코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A와 A에서 C로 갈 때 최소 비용이 무엇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는 간단한 예지만 A에서 C로 갈 때는 최소 비용은 어떻게 보면 4가 아니라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A에서 C로 갔을 때 물론 한 번에 갈 수 있는 4도 있지만 B를 거쳐서 간다면 훨씬 더 짧은 시간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최소 비용 최단거리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내비게이션 원리가 바로 이 알고리즘의 원리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이런 최소 비용 최단 거리를 찾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든지 플로이드 워샬,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차이점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봐도 좋지만 사실은 코딩 테스트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탐색 알고리즘에서는 이 연결된 A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노드들을 찾아줘 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 DFS, 너비 우선 탐색 BFS, 그래서 Depth First Search라든지 너비 우선 탐색은 Breadth First Search라든지 이런 DFS, BFS 관점에서 알고리즘이 있고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우리 코딩 테스트를 한다면 DFS, BFS를 모르고서는 코딩 테스트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고 무조건 우리가 익혀야 될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탐색 최소 비용을 찾았다면 그래프에서는 MST라고 해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 최소 비용 신장 트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크로스콜 알고리즘과 프림 알고리즘이고 이런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이런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A, B, C, D, E 노드가 있고 각각의 엣지, 간선에 비용이 있을 때 A, B, C, D, E를 서로 연결했을 때 가장 비용이 최소로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 바로 크로스콜 알고리즘, 프림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미니멈 스패닝 트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요 2를 3 그리고 5를 선택하면 가장 최소로 모든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 간선, 코스트를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가 아파트가 동이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 동끼리 모두 다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랜선을 깔아야 되는 비용이라면 우리 랜선을 어떻게 서로 어떤 동끼리 연결하면 모든 동이 다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이런 크로스컬이라든지 프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위치에 있는 노드들끼리 어떻게 최소 비용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 구조와 연결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중요한 알고리즘은 일단 첫 번째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선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텐데,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우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현재 또 두 번째 과정에서 가장 이득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세 번째 과정에서도 현재 관점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면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미니멈 스패닝 트리 관점에서도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 관점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간선을,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찾는 관점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트래킹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디바이드 앤 컨커,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로 나누어지고, 또 이 케이스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누어진다고 했고, 또 이런 케이스는 또 이 케이스는 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또 이 케이스는 또 이 케이스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케이스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답을 구하는, 이쪽으로 갔을 때 답이 이쪽으로 갔을 때 답이 없다면, 여기서 답이 없다는 게 판단이 냈다면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백트래킹으로 뒤로 가서 이쪽으로 바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당연히 이런 시간에 대한 이득을 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탐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탐색에 대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백트래킹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하부 프로블럼 셋으로 넘어가지 말고 나 이전의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분기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라는 것이 백트래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P라고 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동적 계획법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겠습니다. 이 동적 계획법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BFS, DFS와 마찬가지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동적 계획법에 대한 원리, 개념들,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을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코딩 테스트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디바이드 앤 컨커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해결하는데, 현재 나의 문제는,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의 문제였다면 이 현재 문제는 기존에 있던 이전의 나의 문제 셋에서 이 정답을 여기에 적어 놓고, 어떤 정답이 여기 있겠죠? 뭔가 답이 여기까지 답이 있겠죠? 여기까지 답이 10이라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플러스 5를 한다면 우리는 현재 답은 기존 답에서 나는 15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문제가 현재가 됐을 때는 이 이전 답을 이용해서 나의 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메모이제이션 관점에서 어떤 이전 솔루션을 적어 놓으면서 확장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또 수학적 관점에서 점화 수열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관점이 동적 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기본적인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이 리스트업된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시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만약에 코딩 테스트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 메이키 코딩 관점에서 유튜브에서 이러한 단계의 다양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런 알고리즘을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용도로 이 동영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또 분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IS 같은 이런 최대 증가 수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은 또 우리가 얘기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관점으로도 풀 수 있고, 이런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또 풀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특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최대 증가수열 문제처럼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해도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토폴로지컬 소트 관점에서 위상전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디그리, 이런 인풋 디그리, 이런 노드로 들어오는 엣지의 개수인 디그리 차수를 이용해서 BFS 관점에서, 브레스퍼스 서치 관점에서, 너비 우선 탐색 관점에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깊이 우선 탐색, 데스퍼 서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위상정렬 문제를 해결하는 또 방법론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지금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는 조금 빠르게, 조금 약간 패스트 트랙으로 조금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슬로우하게 우리가 좀 공부해도 되는 관점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업된 다양한 자료구조 알고리즘 관점에서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지금부터 패스트 트랙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패스트 트랙 관점에서는 파이썬이란 언어를 선택하고 기초적인 코드 작성 역량을 갖춘다 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파이썬 100, 제가 쓴 책도 있고, 제가 이 책을 기반으로 유튜브에서 이런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하나 푸는 과정을 통해서 1번, 2번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관점에서 이런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역량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량들은 우선은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는 우선은 탐색 알고리즘,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기본적인 자료구조 스택 큐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BFS, DFS 문제를 필수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DFS는 이런 스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재기 알고리즘으로 리커션 관점에서 리커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또 필수적으로 다뤄야 될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FS, DFS 같은 기본적인 그래프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최소 비용, 최단 거리를 찾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정도까지 확장하면 됩니다.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사실은 패스트 트랙인 분들은 조금 스킵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스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물론 스킵한다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 다양한 문제에서 문제의 출제 빈도에서 조금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은 조금 더 필수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백트래킹도 약간은 세모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이런 동그라미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인 분들은 이런 탐색, 기본적인 탐색, 정렬, 이런 BFS, DFS, 그 다음에 다이스트라, 그리디,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이런 노란색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조금은 효율적이면서 빠르게, 코딩 테스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기 데일리 코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코딩 언어,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이런 컴퓨터 과학, 코딩 테스트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뭐 100일이면 100일, 200일이면 200일 꾸준하게 매일매일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또 어떤 날은 BFS, 또 다음 날은 DFS, 그러면서 또 다이스트라 알고리즘도 풀어보고 그리디 알고리즘도 풀어보고 또 다음 날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또 다른 날은 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BFS, DFS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할 줄 아는지 이걸 또 논리 기준으로 또 본인 머릿속에 외우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코딩 대회, 알고리즘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 테스트 플러스 알파가 코딩 대회, 코딩 알고리즘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 페이를 가리는 것이 코딩 테스트이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알고리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딩 테스트는 물론 모든 문제를 다 맞추면 더 좋겠지만 회사에서 코딩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뭐 높은 점수를 맞은 친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코드 구현 역량을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 페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코드 구현, 이런 BFS, DFS, 그리디, DP, 정렬 활용 관점, 그리고 다이스트라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알고리즘 대회는 이거랑 또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대회라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우리가 알고리즘 대회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런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넘어서서 MST,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든지 위상정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하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 더 댄스하게 단단하게 공부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부를 필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매일매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4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첫 번째 리트코드, 그리고 두 번째 백준 저지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래머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삼성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고, 여기서는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자료 구조, 알고리즘 주제에 따라서 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 사이트 안에서 한번 채점도 하고 문제를 수행해보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딩 테스트, 코딩 대회를 위한 A서부터 Z까지 로드맵, 이런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문제인식 역량입니다. 문제인식 역량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BFS, DFS,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정렬을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를 단계 해결해야 될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즉 문제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다는 것은 요령이 없고 다양한 문제를 매일매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료구조 알고리즘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런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대해서 단계 하나씩 이런 리스트업된 것들을 익히고 배우면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는 이 알고리즘 또는 이 자료구조를 사용해서 해결했구나 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문제를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풀어보게 되면 코딩 테스트는 아주 쉽게 허들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런 다양한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 Make It Coding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단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코딩 테스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Make It Coding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